오늘은 단풍 구경하러 단풍 명소 중에 하나인 덕수궁에 왔습니다. 궁궐이라 로고스들이 많죠. 폐화나무가 문 앞에서 반겨주고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손짓합니다. 줄지어 늘어선 측백나무들이 고고함을 뽐내고요. 이제 단풍도 끝물이고요. 덕수궁은 약 2만 평으로서 세조 때 궁궐을 떠나는 만며느리에게 하사한 사저였으나 광해군 때 경운궁이란 이름으로 정식 궁궐이 됐고 1907년 순종 때 덕수궁으로 개칭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도 좋고 이렇게 낙엽을 밟고 걷는 고궁길도 운치 있네요. 조경은 기존에 있는 큰 나무에 붉은 단풍을 만드는 소교목과 관목을 색상을 고려해 심고 자연조경을 지향해서 마치 숲속 같네요. 궁궐이니까 보존되어 도심에 이런 육중한 화렵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조성된 공원들과는 울창함이 다릅니다. 곳곳에 공지가 노출되어 휑한데 좀 더 나무를 심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꽃나무 수종들을 심었으면 합니다. 열매를 맺는 관목이 많아야 새들도 옵니다. 과거에 공원이 적었던 시절에는 궁궐에 소풍도 오고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 등을 많이 열었었죠. 덕수궁은 단체 관광이 지금도 많으나 과거엔 정말 많았었죠. 덕수궁은 아담해서 위압감도 적고요. 현대식 건물들도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있죠.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많이 찾는 궁궐 중 하나죠. 이렇게 궁궐을 시민들이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화국이라 가능한 거죠. 500년 전 그 자리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죠. 1910년에 완공된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이 보이네요. 좀 더 일찍 개혁 개방했으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조선이 너무 중국에 의존해서 그래요. 중국에 몰빵하면 결과는 늘 참혹했어요. 석조전은 한일합방 전에 영국 건축가 존 하딩이 영국식 오리지널 설계로 축조한 거라 일본이 이 나라에 세운 서양식 건물보다는 훨씬 우아하고 멋집니다. 이제 정각으로 가볼게요. 멀리 중화전이 보입니다. 1895년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후 고종은 러시아궁 사관으로 피신을 갖고 1년 후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줄곧 여기를 사용했죠. 엄연히 전궁은 경복궁이나 경복궁은 아내인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라 가기 꼬르고 덕수궁 옆에는 영국 대사관, 러시아궁 사관이 있으니 여차하면 피신이 가능했죠. 중화전 앞에 풍계석이 있네요. 임금의 목숨이 풍전등화인 시대라 대신들도 전부 일본 눈치를 보았죠. 1895년 청일전쟁에서 그렇게 믿었던 중국이 허망하게 패배하자 독 안에 든 쥐가 돼버렸죠. 그 뒤 35년간 일본은 쌀부터 나무뿌리까지 싹 다 수탈해갔죠. 그걸 도왔던 건 바로 친일파들이었고 정진석 의원같이 수탈에 앞장선 조구를 가진 사람이 여당 대표격이라니 아연실색입니다. 다른 궁궐보다 덕수궁에 오면 판매친 귀신들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과거의 역사들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무장투쟁한 분들이 계셨기에 민족 정신이 살아있었지 안 그랬으면 식민지 노예가 되었겠죠. 중화전은 20세기에 만들어졌고 이 정각들은 왼쪽부터 중명당, 즉조당, 서거당으로 경운궁 시절부터 있던 곳으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되었고 2층인 서거당은 광해군이 유폐시킨 선조의 계비 임목 대비가 외롭게 거처하던 곳입니다. 조선은 후궁도 많고 궁궐도 많고 정각도 많아서 상당히 내력이 복잡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은 역사에 무지해서 그래요. 왕실과 양반 빼고 절대 대다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배줄이고 굶어 죽던 시대입니다. 허구 온 날 궁궐 공사하고 이사하고 나랏돈을 많이 탕진했지요. 국가, 빨갱이 어쩌고 하면서 오히려 합참 건물, 외무부 공관 빼앗아 나라와 국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컨트롤 타워를 붕괴시키며 세금을 고갈시키는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잠자리 짓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써서는 안 되죠.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가까이 안 와도 좋으니 세금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곳은 덕수궁에서 가장 멋진 나무들이 있는 후원입니다. 우리나라 정원은 집 뒤에 은밀하게 있지요. 보여주는 외부 공간이 아니라 왕실 가족이 머무는 내부 공간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양옥인 정관원인데요. 아마도 러시아 건축 양식을 혼합해 지은 건물 같습니다. 서유럽식 건물과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1933년 일제는 덕수궁 정각들을 허물어 공원을 만들 때 정관원은 다방으로 남겨두었고 10년 전까지도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여기는 임금이 기거하던 즉조당으로 후원이 아주 아늑하게 잘 되어 있네요.
반송 소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보아 조경은 기존 식생에 더해서 최근에 광목류들을 많이 보완식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궐은 100년 전에는 일반인이 다닐 수 없었죠. 그동안 덕수궁이 불에 타기도 하고 일본이 부수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중건이 되어 오늘에 이어집니다. 더 이상 파괴되면 안 되겠죠. 세계에서 궁궐 부소 공업 만드는 놈들은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100년 전에는 쓰레빠 신고반스 드러내고 다니던 근본 없는 상스러운 민족이었어요. 키는 150cm로 왜소했고요. 1910년 8월 29일 우리 주권을 일본에 넘겨준 경술국치 이래 나라를 빼앗긴 것에도 분노해야 하지만 우리보다 10cm 왜소한 일본 왜구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석조관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미술관이지만 과거에는 왕궁이었습니다. 전통 궁궐에서 정전, 편전, 친전은 각각 따로 있었지만 석조전은 한 채만으로 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서양식 왕궁이었죠.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에 완공된 나라 없는 왕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단풍 구경하러 기분 좋게 덕수궁에 들어왔으나 덕수궁이 워낙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고 있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래도 생명이 숨쉬는 멋진 녹지 공간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뵙죠. 이상입니다.